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귀화라는 7살의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화의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했고 어머니는 귀가 들리지 않았지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손바닥만한 땅을 가꾸며 화목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땅이 워낙 작다 보니 수확량이 적어받으시 입에 풀칠할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귀화를 불러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예, 귀화야. 내가 어른이 되어 사람 대접받고 살아가려면 글을 배워야 하느니라. 헌데 아버지는 보지를 못하고 어머니는 듣지를 못하는 데다 까막눈이니 내게 글을 가르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아버지 말에 귀화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말문을 열었지요. 아버지 너무 걱정 마시어요. 제가 알아서 글 공부를 해보겠어요. 아니, 우린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글을 배울 수가 있단 말이냐. 제게 다 생각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셔요, 아버지. 그래, 내게 생각이 있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부모가 되어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해 참으로 미안하구나. 그런 걱정은 마셔요,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님은 절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제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들이셔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귀화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진 게 없고 부족한 부모 밑에서 심성이 착한 귀화가 태어나 효심까지 무척 깊었기 때문이었지요. 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아버지 말의 귀화는 어떻게 하면 글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방법이 있다고는 했지만 사실 귀화는 아무런 방법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글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귀화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귀화는 생각 끝에 서당을 찾아가 밖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서당 안에서는 원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한창이었지요. 귀화는 매일매일 찾아와 서당 밖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귀화가 담장 아래서 들었던 것을 흥얼흥얼하고 있었는데 원생들이 나오면서 귀화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 계집년은 글을 훔치는 도둑년이 아니냐? 어째 계집이 되어 글을 배운단 말이야. 원생들이 귀화를 보며 욕을 하고 심지어는 발길질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천한년이 어째 서당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것이야, 내 인연! 양반과 자제들은 재수가 없다며 귀화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원생들은 귀화를 한참 동안이나 발길질하고 주먹질하다가 귀화가 쓰러지자 그제서야 멈췄습니다. 다리를 절며 집으로 돌아온 귀화는 부모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얼른 씻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니 부모님들이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서 오셔요, 아버지 어머님. 일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지요. 우리야 맨날 하는 일인데 뭐 힘들게 있겠느냐. 헌데 너는 글 공부는 시작한 것이야. 네, 아버지. 지금은 서당 밖에서 원생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글을 읽히고 있어요. 그래, 이 아비가 못나 서당도 보내지 못하고 너무 미안하구나. 그런 걱정 마셔요, 아버지. 지금도 글 공부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귀화는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서당 양반과 자제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은 입도 뻥긋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다음날 귀화는 또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당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달달해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또 원생들이 나오면서 귀화에게 발길질을 하며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인연이 또 온 것이냐? 어제 그렇게 혼나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인연의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놔야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것이야. 어딜 감히 천한년이 양반들 공부하는 데 와서 글 공부를 도둑질 하느냔 말이다. 양반과 자제들은 오늘도 귀화를 발로 차고 주먹질을 하였습니다. 헌데 귀화는 양반과 자제들에게 맞으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할 수가 없었지요. 돈도 없지만 신분 때문에 정식 원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도 말씀하셨고 본인이 생각해봐도 글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맞았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당 밖에서 도둑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귀화는 매일매일 양반과 자제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서당에 나갔습니다. 온몸이 멍들어 고통이 심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뎌내고 있었지요. 그렇게 귀화가 고통스럽게 글을 배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당에서 글 공부가 끝나면 항상 훈장 선생님의 특별 교육을 따로 받던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서당 밖으로 나오다 보니 웬 여자아이가 원생들에게 맞고 있는 것이었지요. 헌데 맞고 있는 여자아이는 아프단 말도 저항도 비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앉아 몸을 웅크린 채로 발길질과 주먹질을 모두 받아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그 아이는 맞고 있는 여자애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얘들아 못들하는 것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그 아이가 나무라자 원생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금 양반과 자제들을 쫓아낸 아이는 국대라는 아이였지요. 국대의 할아버지는 임금도 무척 총애하는 정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 가장 힘있고 권력이 있는 명문가 집안이었지요. 고을 사또도 국대 아버님께 찾아와 문안 인사를 올릴 정도였습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국대는 맡고 있던 소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눈물을 닦고 말했지요. 응, 난 괜찮아. 그런데 내가 소문으로 듣던 도둑 원생이야? 난 글 공부를 도둑질하려는 게 아니고 글을 배우고 싶을 뿐이야. 국대는 천안계집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글 공부를 하려는 것을 보고 무척 신기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넌 계집이면서 어찌 글 공부를 하려는 것이야? 우리 아버님께서 내가 글 공부를 하길 바라셔. 헌데 우린 가난해 돈이 없으니 서당에 갈 수는 없어. 그럼 너는 글을 배워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일단 여자도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그래서 나라에서도 여자를 등용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열어보고 싶어. 어린 국대는 귀화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어른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직까지 명확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헌데 어린 소녀 귀화는 벌써 어른이 되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목표가 뚜렷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귀화가 예사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너는 보통 아이들과 많이 다르구나. 너의 포부를 들어보니 내가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나도 기대가 된다. 국대는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소녀에게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이 두고 소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지요. 내가 내게 글을 가르쳐주면 어떻겠느냐? 내가 그리만 해준다면 나야 고맙지. 그래 그럼 내가 서당이 끝나면 내게 글을 가르쳐 줄 테니 뒷산 정자나무 아래에서 만나.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귀화는 뒷산 정자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국대가 책을 가지고 올라왔지요. 국대는 천자문 책을 펴고 귀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귀화가 천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외우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알아? 그동안 서당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알게 되었어. 어린 국대는 귀화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에는 글쓰기를 가르쳐 보기로 하였지요. 오늘은 내가 천자문을 모두 외우니 내일부터는 쓰기를 가르쳐 줄게. 그래 고마워. 그리하여 다음 날 어린 국대는 붓과 벼루를 챙겨 귀화가 기다리는 정자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깔고 붓글씨를 가르쳐 주었지요. 아니 그런데 귀화의 필체가 무척 정갈하고 무척 단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10년 넘게 글을 써온 사람처럼 글자의 크기도 굵기도 모두 일정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어린 국대는 그런 귀화를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 보고 처음 쓰는 글솜씨가 솔직히 자신의 필체보다 더 나아 보였지요. 그리고 귀화는 3일도 안 되어 천자문을 안 보고 모두 써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귀화야, 넌 정말 타고난 것 같아. 다른 아이들은 몇 년을 해도 안 되는 것을 너는 단 3일 만에 해내다니 나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너무 잘 가르쳐주기 때문이야. 이 모든 게 다 내 덕분이야.
어린 국대는 나흘 만에 귀화에게 소학책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귀화는 소학도 무척 빠르게 통달을 해나가는 것이었지요. 어린 국대는 그런 귀화를 보면서 한편으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몇 년 걸리던 소학을 귀화는 단 며칠 만에 진도가 반이나 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어린 국대는 귀화가 무섭기도 하고 무척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대는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만 귀화 생각이 나는 것이었지요. 귀화에게 왠지 자꾸만 친근감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귀화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부풀기도 하였지요. 그리하여 밤만 되면 어서 빨리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 귀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국대는 서당이 끝나자마자 헉헉거리며 뒷산 정자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오늘까지만 하면 내가 소학을 모두 뗄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내가 도와줘서 내가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 나는 내가 조선 최고 학자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마 너는 조선 역사 속의 유일무이한 대학자가 될 것이야. 내가 날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보통 사람들은 몇 년 걸리는 것을 넌 단 며칠 만에 해내고 있어. 조선 역사상 이런 사람은 지금껏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리고 국대는 수줍은 듯 품속에서 뭔가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것은 널 주려고 내가 준비한 것이야. 하나를 둘로 쪼개 만든 놀이개야. 서로 합치면 다시 하나가 되지. 그러니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내가 가지면 돼. 아니, 이것은 양반들이나 하는 놀이개잖아. 이것은 내 마음의 선물이야. 우리가 성인이 되었어도 내가 날 이것으로 기억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떨어지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래, 알았어. 이것을 간직하면서 널 영원히 잊지 않을게. 그렇게 두 아이는 어렸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척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그런데 귀화가 갑자기 말도 없이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귀화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던 애가 어째 말도 없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일주일이 넘어도 귀화가 나오질 않자 어린 국대는 물어물어 귀화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난리랍니까? 귀화의 집은 불에 타 잿더미만 남아있고 귀화의 가족은 아무도 없었지요. 깜짝 놀란 어린 국대는 주변 마을 사람을 붙들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귀화집이 왜 불에 탔나요? 그리고 귀환의 가족은 모두 어디로 갔나요? 아이고 얘야, 내가 그런 것을 알아서 무엇을 하려고 물어보느냐. 힘없고 선량한 사람들만 불쌍하지 쯧쯧. 어르신 아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다 악덕 이방놈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린 내게 이런 말을 해줘도 될지 모르겠구나. 아시는 대로 모두 말씀해 주셔요. 저는 꼭 알고 싶어요, 어르신. 그래 알았다. 몇 해 전에 마을에 이방이 새로 왔었단다. 헌데 이방놈이 왈패들과 손잡고 갖은 모사를 꾸며 힘없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있단다. 내가 찾는 귀환에도 그놈들이 땅을 빼앗고 집에 불을 지른 것이야. 아니 그럼 귀환은 어디로 갔나요? 그것은 아무도 모른단다.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땅을 빼앗겼으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구나. 마을 사람의 말을 듣고 어린 국대는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귀화의 부모님들이 앞을 못 보고 듣지도 못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귀환애가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쫓겨났으니 어린 국대는 귀화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린 국대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해맑게 웃던 귀화의 모습이 눈에 선했지요. 천재적 두뇌를 타고나 무서운 속도로 그를 깨우쳐가던 귀화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렇게 훌쩍이며 집으로 돌아온 어린 국대는 곧바로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부탁이 무엇이냐? 천재로 태어난 귀화라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헌데 이방과 왈패들이 귀환의 땅을 모두 빼앗고 귀환의 가족을 쫓아냈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그놈들은 혼내주시고 귀화 좀 찾아주셔요. 어린 국대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말문을 열었지요. 얘야,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방은 나라의 녹을 먹는 자이고
왈패는 무리지어 다니니 자칫하면 그들과 척을 칠 수가 있느니라. 그런 일은 수사권이 있는 포도청이나 형조에서 나설 일이란다. 그럼 아버님께서 포도청이나 형조에 말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하려면 내가 직접 한양에 가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더냐. 네, 그 소녀는 조선 건국일에 가장 뛰어난 천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재가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무척 진지하게 부탁을 하자 아버지는 이를 가벼이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국대가 나이는 어리지만 사리분별을 알고 사물을 꿰뚫어보는 눈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어린 국대를 무척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청을 하니 내 조만간 한양에 다녀오마. 국대 아버지는 오집사를 통해 귀화 가족이 어떻게 당했는지 소상히 알아오라 지시를 하였습니다. 여봐라 오집사. 국대가 말한 소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소상히 알아오거라. 알겠습니다요, 나리. 오집사는 명을 받고 조사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 일이 있고 달포가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포도청 관병들이 사또와 이방 그리고 왈패들을 모조리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부패에 찌들어 있던 마을이 청렴한 마을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귀환의 덕분에 살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헌데 정작 귀환의 가족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어린 국대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귀화에 대한 감정이 무척 특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화가 걱정되어 밤마다 눈물을 흘리곤 하였지요. 그리고 낮에는 서당에도 가지 않고 귀화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온 마을을 다 뒤지고 나면 옆마을까지 모두 찾아다녔지요. 그렇게 어린 국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1년 동안 귀화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찾지 못하자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귀화야, 어디에 있는 것이야? 몸성이 잘 있는 것이야? 어린 국대는 귀화를 잊지 못해 가슴이 아파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느덧 13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대는 벌써 21살이 되어 있었지요. 국대는 과거 시험에서 급제하여 포도청 종사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대는 혼인도 하지 않고 있었지요. 주변에서 국대를 탐내는 명문가 양반들이 많았지만 국대는 한사코 모두 거절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국대의 가슴 속에는 귀화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국대는 아직도 귀화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도청이를 하면서도 귀화를 계속 찾고 있었지요. 국대는 귀화를 10년 넘게 계속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국대는 포도청에서도 인정받는 수재 중의 수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아 수사를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반을 살해한 사건이 한양에서 일어났지요. 그리하여 국대는 수사를 하던 중 말 타고 한양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도둑년 잡아라. 갑자기 도둑 잡으라는 말에 뒤돌아보니 상인 하나가 거지 여인을 쫓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포도청 종사관 국대는 말을 달려 달아나는 거지 여인을 잡았습니다. 아니 무엇을 훔친 것이냐? 이 도둑년이 우리 집에서 쌀을 벌써 몇 번째 훔쳤는지 모릅니다요, 나리. 내가 쌀을 훔친 게 맞느냐? 국대는 거지 여인을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지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없었지요. 거지 여인은 바짝 말라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잃어버린 쌀이 얼마치나 되느냐? 지금까지 인연이 훔쳐간 것을 모두 하면 단량은 되는구먼요. 국대는 주머니에서 단량을 꺼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받고 이 여인은 보내주거라. 오죽하면 쌀을 훔칠 수밖에 없겠느냐? 지야 잃어버린 쌀값을 받아서 좋긴 한데 인연을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쌀을 훔쳐갈 것이구먼요. 또 그러면 그때 가서는 내가 처벌할 것이다. 알겠습니다요, 나리. 상인이 돌아가자 국대는 거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훔치다 걸리면 그때는 처벌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고 이만 가보거라. 그런데 그때 거지 여인이 돌아설 때 치마 속에서 웬 낯익은 놀이개 하나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개는 어려서 귀화에게 선물로 준 놀이개와 비슷하였지요. 잠시 계속거라.
국대는 다시 말에서 내려 거지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치마 속의 놀이개를 잠시 내보거라. 국대 말에 거지 여인은 놀이개를 끌어안고 도망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국대는 다시 거지 여인을 쫓아가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내가 그 놀이개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니라. 단지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느니라. 거지 여인은 한참 동안이나 놀이개를 끌어안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나를 못 믿겠으면 내 검을 줄 터이니 이 검으로 내 목을 겨누고 있거라. 그리하면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에 거지 여인은 치마 속에 있던 놀이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놀이개는 국대가 어려서 귀화에게 준 놀이개가 틀림이 없었지요. 그리하여 국대는 얼른 자신의 품속에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지 여인의 것과 맞춰보았지요. 그러자 빈틈없이 딱 들어맞아 하나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는 이 놀이개를 어디서 난 것이야? 거지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대는 혹시 거지 여인이 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하여 국대는 손으로 여인의 얼굴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려서 보았던 귀화의 모습이 거지 여인에게서 보이는 것이었지요. 내가 귀화로구나. 내가 귀화가 맞지 않느냐. 국대 말에 거지 여인이 국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귀화야 나야 나 국대야. 날 알아볼 수 있겠어? 어느덧 어른이 된 국대를 귀화는 어렴풋이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국대는 거지가 되어 있는 귀화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울고 또 울었지요. 그동안 널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어. 이렇게 널 다시 만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귀화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너를 잊지 않고 있었어. 알아 내가 아직도 내가 준 놀이개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어. 서로가 그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아픔이 섞인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지요. 그동안 귀화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을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10년 넘게 떨어져 서로를 그리워한 두 사람은 이제야 어둡고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만 같았지요. 부모님은 어디 계셔? 한참을 울고 난 국대가 물었습니다. 응, 부모님은 산 아래 폐가에 계셔. 그럼 나와 같이 가보자. 국대는 귀화를 따라 산 아래 다 쓰러져가는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병들어 누워있고 앞 못 보는 아버지는 어머님의 두 손을 꼭 잡고 곁에 앉아 계셨지요. 어머님은 많이 아프신 거야? 몇 년째 거동을 못하고 누워 계셔. 이에 귀화야 누가 온 것이냐? 내 아버지, 어려서 제 글 공부를 도와준 국대가 찾아왔어요. 아이고 국대 도련님, 우리 귀화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요. 우리 귀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다 들었습죠. 참으로 감사합니다요. 저보다 귀화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를 빨리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니 우리 귀화가 천재라니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요? 아, 아버님은 모르셨나요? 귀화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부모님들 덕분이지요. 국대의 말을 들은 귀화의 아버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귀화가 자신들 때문에 날마다 동냥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는 그런 귀화가 너무너무 안쓰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한탄스럽기도 하였지요. 국대는 귀화와 부모님들을 자신이 한양에 거처하는 기와집으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불러 어머님의 병을 치료해 주었지요. 그렇게 부모님들의 병세가 좋아지자 어느 날 국대가 귀화에게 말했습니다. 귀화야, 지금쯤이면 봄꽃이 활짝 피었을 거야. 나와 같이 꽃 구경 가지 않을래? 그래, 알았어. 국대는 귀화를 말에 태워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들판에는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지요. 국대는 귀화와 나란히 꽃들이 만발한 들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말문을 열었지요. 그동안 부모님들을 모시느라 글 공부는 하지 못했을 테지? 응, 그래, 공부할 형편이 되지 못했어. 그럼 이제라도 다시 공부해보면 어떨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지금은 내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가 않아.
어머님, 아버님까지 내게 신세를 지고 있으니 너한테 너무 미안할 따름이야. 내게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내 부모님은 나한테도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야. 그리고 오랫동안 내 가슴에 묻어둔 말이 있어. 지금이 그 말을 꺼낼 때가 된 것 같아. 귀화야, 우리 혼인하자. 그래서 평생 우리 같이 하는 거야. 갑작스런 국대의 청혼에 귀화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신분 차이도 있었지만 자신은 가진 게 하나 없는 거지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대가 혼인하자는 것을 보니 자신을 향한 국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있었지요. 갑자기 귀화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울고 있는 귀화를 국대는 커다란 가슴으로 꼭 안아주었지요. 내 마음은 알겠는데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그것은 내게 맡겨. 그러한 이유로 너와 혼인하지 못한다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이야. 그래도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 넌 그냥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것이야. 국대는 귀화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다시는 너를 내 곁에서 떠나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야, 영원히. 귀화는 국대의 고백에 지난 날의 고통스런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앞 못 보는 아버지와 듣지 못하는 어머님을 모시고 추운 겨울 얼어 죽을 뻔한 일들이 허다했었지요. 그리고 동냥을 하면서 받은 수많은 구박과 멸시들, 정말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두고 먼저 떠날 수가 없었기에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모두 견뎌내야만 했었지요. 국대의 품에서 귀화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가슴 아픈 모든 기억을 하나도 남김없이 흘려버려 지워버리고 싶었지요. 그럼 내게 시간을 좀 줘.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의 아버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좋아하는 글 공부를 다시 시작해봐. 그리하여 귀화는 다시 글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공부를 하였지요. 국대는 서책을 있는 대로 모두 귀화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귀화는 가리지 않고 국대가 가져다 주는 책을 모두 읽고 쓰고 하였지요. 그리고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임금은 궁궐에서 매년 연회를 열었지요. 그때는 조정신료들과 고위관직은 부인을 동반하여 연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직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국대는 귀화를 데리고 궁궐 연회에 참석을 하였지요. 풍악이 울리고 무희들은 사뿐사뿐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놀이패들이 탈춤을 추면서 보고 있는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검을 든 검은 복장의 무사들이 나와 칼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공연이 모두 끝나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올해에도 삼행시로 글짓기를 해보겠노라. 올해는 누가 장원을 할 것인지 기대가 되는도다. 하하. 자, 영상부터 오늘 떼보거라. 임금의 지시로 조정신료들 간의 글짓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들에게 넘어왔지요. 헌데 부인들 중에는 글짓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평소 2~3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인들의 글짓기는 금방 끝났지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귀화가 나서자 연회장에 참석한 모두가 귀화를 바라보았지요. 그래, 그대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의 부인인고? 임금의 물음에 국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제 약혼녀입니다. 허허, 국대 종사관의 약혼녀라.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꾸나. 귀화는 당당하고 거침없이 시를 읊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귀화의 십기가 끝났는데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귀화만을 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다들 아직 젊은 여인의 솜씨에 너무 놀라 어리둥절한 것이었습니다. 허허, 오늘의 장원이로다. 임금은 귀화의 글짓기를 장원으로 뽑았습니다. 참으로 놀랍도다. 하하. 연회가 끝나고 임금은 국대와 귀화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 저자는 네 집의 여식인고. 저는 농사짓던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아니, 그럼 농부의 여식이었더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허허, 농부 여식의 학식이 저리 뛰어나다니 또 한 번 나를 놀래키는구나.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예사롭지 않아서 부른 것이다. 내 눈에는 내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천재가 틀림이 없다. 하여 조정신료들조차 풀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보거라. 알겠습니다, 주상전하. 다른 것보다도 매년 쌀 1만석을 조공으로 바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단다. 그러니 쌀 1만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한번 찾아보거라. 알겠습니다, 주상전하. 임금은 매년 청에 바치는 조공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청의 요구가 커지다 보니 이를 조정할 어떤 방도도 찾지를 못하고 있었지요. 임금이 내준 숙제를 받아 귀화와 국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정대신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것을 내가 풀어낼 수 있겠어? 방법을 찾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귀화는 모든 서책방을 다 뒤져 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형, 기후까지 닥치는 대로 자료를 수집하였지요.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던 어느 날 귀화는 국대에게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아니 조정대신들도 못한 것을 정말 방법을 찾아낸 것이야? 물론 청황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긴 해. 청황제가 인정하면 조공으로 바치는 쌀 1만석을 반으로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럼 임금을 찾아가 말해보자. 국대는 귀화와 함께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내가 방도를 찾은 것이냐? 허나 청황제가 인정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청의 요동지역은 쌀농사가 가능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평원으로 이어진 곳이 많지요. 그러니 우리 백성들이 들어가 그곳을 개간하여 쌀농사를 지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동을 개간하면 3년 안에 쌀 5천석을 충분히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면 한 해에 쌀 1만석도 생산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조선에서 청으로 운반 도중 소실되는 사마리 쌀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청에 바치는 쌀을 청에서 생산한다는 말이더냐? 그렇습니다, 주상전하. 허허,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도로다. 그럼 이것을 청이 황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놀고 있는 황무지를 개척하는 일이고 한번 개척되면 천년만년 곡식을 생산할 수 있습지요. 그러니 청황제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개간된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밥 굶을 일은 없으니 조선에서는 일석이조가 되옵지요. 허허, 그렇도다. 그럼 이제 사신의 역할만 남은 것이로다. 임금은 귀화의 수에 감탄 또 감탄을 하였습니다. 청의 황실에서 필요한 것은 쌀 1만석이니 그 1만석을 조선의 백성들에게서 수탈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지요. 내가 낸 방도가 청에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제 그것은 사신에게 달린 문제다. 허나 너의 천재성은 확인이 되었고 나라의 큰 보배임이 검증이 되었다. 하여 너의 신분을 양반으로 올려주고 종산품에 임명하노라. 국법이 있어 관직을 내릴 수는 없으나 품계를 주어 나의 측근에서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노라.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그리하여 귀화의 신부는 양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산품의 품계를 받아 대궐도 맘 놓고 드나들 수가 있었지요. 이제 되었어. 그동안 기다려주어서 고마워. 축하해 내가 나보다 월등히 높은 품계가 되었어 하하. 이게 다 내 덕분이야. 그럼 이제 우리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그래, 그러자. 국대는 귀화를 말에 태워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귀화와 함께 아버님께 큰절을 하였지요. 그래, 어서 오너라. 내가 귀화라는 아이구나. 그렇습니다, 아버님. 벌써 내 소문은 듣고 있었다. 임금이 여는 연회장에서 참 대단했다 들었다. 또 있어요, 아버지. 아니, 그것 말고 또 뭐가 있단 말이냐? 귀화는 저보다 품계가 높은 종산품이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종산품이 되었단 말이냐?
조정 대신들조차 풀지 못한 것을 귀화가 풀었어요. 그래서 임금께서 신분도 양반으로 올려주고 종산품의 품계를 주셨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냐? 국대 내가 한 말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귀화가 천재라더니 정말 천재가 아니었더냐 하하. 아니, 그런데 여저까지 뭐 하는 것이야? 어서 혼례를 올리지 않고. 이런 며느리를 누가 채갈까 겁나는구나. 하하. 아버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귀화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드디어 국대 아버님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었지요. 그래, 실컷 울거라.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내 이미 다 들었노라. 국대도 너를 잊지 못해 평생 호라비로 살 뻔했단다. 너인 하늘이 맺어준 운명 같다. 그러니 혼인해서 행복하게 잘 살 거라. 국대와 귀화는 아버님의 승낙을 받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마치 하늘을 날 것만 같았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아주 성대한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도승지를 보내 귀화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지요. 귀화의 부모님들은 그런 귀화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 못 보는 아버지와 듣지 못하는 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귀화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날만큼은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기쁜 날이었지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혼인한 두 사람은 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귀화는 수시로 궁궐을 드나들며 임금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곤 하였지요.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서방님, 우리 찬이가 이제 3살인데 벌써 중용대학을 보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아요? 뭐 그리 걱정하시오. 3일 만에 천자문을 떼고 소학을 열흘 만에 떼는 당신을 보고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소. 우리 찬이도 다 당신을 닮아서 그런 것 아니겠소 하하. 국대의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는 능소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